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유세 때 엽기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선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결국 무대에 올랐고 김진태 의원도 같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참 가관이더군요. 둘 다 연설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명은 사기 탄핵의 주범 나경원이 마이크를 잡고, 그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부했던 김진태 의원이 같은 무대에서 같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려는 연설을 하다 보니 얼마나 내용이 왜곡되고 조작이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세무민,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청중들을 혹세무민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정상적이면 둘이 맞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후보를 지지하자고 응원 나왔으니 서로 막 말을 바꿔댔을 거 아닙니까? 참 내용이 정말 가관인데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진짜 심한 말을 하는지. 먼저 나경원 의원의 이제 얘기는 한마디로 그냥 또 안보팔입니다. 안보팔이. 지금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과거에 내가 탄핵을 했든 뭘 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같이 뭉쳐가지고 우리 집권해서 한번 해먹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탄핵 그딴 거 이미 해쳤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미 지금 앞에 문재인 세력이 막 지금 집권하기 직전인데 탄핵을 우리가 했다는 거 거론도 하지 말고 다 뭉쳐서 한번 해먹자. 이 얘기를 한 거고, 김진태 의원은 솔직히 한 수 더 떴습니다. 나경원 의원보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른바 갈라진 태극기 세력의 단일 후보다. 좀 더 나가면은 난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김진태가 태극기 민심을 만들었으니까 김진태가 가는 곳이 태극기가 있는 곳이다. 저는 이게 김평우 변호사가 설마 했던 말일까? 정말 이런 수준 낮은 분석을 했을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지 안 했던지 관계없이 어제 김진태 의원의 그 발언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태극기 단일 후보다, 보수 단일 후보라 얘기했던가요? 하여튼 태극기 똑같은 얘기겠죠. 본인이 태극기 민심을 다 장악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자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홍준표가 인간 쓰레기고 뭐고 내가 지지했으니까 태극기는 다 홍준표 지지해. 야, 저 정말 이런 황당한 사고를 하는 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경원뿐 아니었죠. 어제 이은재라고 바른정당에서 최근에 넘어온, 탄핵도 주도했지만은 대통령 이제 탄핵당하고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서 또 태극기 부대가 응원 가니까 시끄럽다고, 동네 시끄럽다고 다 나가라고까지 떠들었던 그 사람도 또 같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 김진태 의원 얘기는 탄핵의 주범이든 뭐든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줬으니까 너희 태극기 애들은 그냥 믿고 따라와서 지지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가.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다른 얘기가 가능합니까? 정말 이분이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었던가. 그러니까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혹시 저런 말 했다는 얘기면은 김진태 의원이 김평우 변호사에게 떠들었나 보죠. 태극기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가는 곳이 태극기가 있는 곳이다. 이게 사실이면은 김진태 의원은 정치 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는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나라 절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제가 언제 태극기 민심은 우리 새누리당이 다 대변한다? 최소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든 이유도 다양하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선거운동 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 목적으로 태극기 들고 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겠냐는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도 없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들어와 있고 주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극기 들고 온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우리 한정돼서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전체 태극기 든 사람을 다 대면합니까? 자유한국당 선거운동하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왜 대면합니까? 각자 분야들이 있는 거거든요. 부분들이. 그럼 김진태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했냐는 거죠. 태극기 든 마음 중에서. 그냥 김진태 의원이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을 대변한 건가요?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찍어 그러면 찍고, 나경원 용서해줘 그럼 용서해주고, 정말 이게 무슨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발언할 것 같으니까 뭐 신난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은 뭐 나를 뭐 거론하지 마라, 이제 뭐 고삐 풀려가지고 마음껏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적한 발언, 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수준의 발언은 정말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도 진짜 더 이상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지 뭐 나경원 의원이 그 자리에 나가서 또 뭐 청계천 태극기 파리를 또 무대 같이 서 있더라고요. 참 정말 어떻게 저는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승리를 위해서는 원수하고도 손잡는다 그러는데, 그건 그래도 좀 몇 년 전 정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 저 청계천 태극기 파리들 사탕파리하고 그 나경원 사무실 쳐들어가서 뭐 죽이니 살리네 이래가지고 후원금 털어먹지 않았나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뭐 한 두 달 전 영상인가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그랬던 사람하고 같이 무대에 서가지고 홍준표를 찬양하고,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야 저렇게 살고도 인생이 유지가 되나, 정말 좀 깜짝 놀랐는데, 뭐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하고 같은 무대에 쓰려면은 뭐 절차가 있어야죠. 최소한 나경원이 탄핵은 너무 과해서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 이런 절차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잘난 김진태 의원 자기 뜻대로 다 한다면서요. 뭐 개돼지들 내가 이렇게 한다 한다면서 나경원한테 그거 요구했어야죠. 차점자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경선에서 차점자는 도와줄 때 까다롭게 도와줘야 돼요. 김진태 의원 당신 따라가지고 홍준표는 절대 안 돼, 홍준표는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문재인 이길 수도 없고, 저부터 계속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진태 의원 경선 때 도운 사람들, 홍준표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경선 때 내가 이겨보려고 그냥 거짓말했다? 원래 홍준표 좋은 사람인데? 지금 김진태 의원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한테 그리고 홍준표 후보한테 내 입장을 봐라. 경선 때 나를 지지한 사람들 전부 다 탄핵 반대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태극기 든 사람들인데, 나경원 그냥 올라오면 되냐?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올라오도록 하자.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그거는 좀 공식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나경원 사과시켰다. 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들 지지자들 이렇게 다 개돼지 취급합니까? 자, 어쨌든 어제 일로 인해서 이제 저 자유한국당은 끝났어요. 탄핵 세력이 김진태 의원의 오만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그냥 받은 겁니다. 뭐 청계천 사탕파리에 대한, 제가 볼 때 원래 뭐 탄핵 진실 이런 거 관심 없었던 사람들 같고, 그래도 김진태 의원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나경원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통에 이제 그렇게 5월 9일까지 가지 않겠어요? 5월 9일까지? 자, 나경원 논리대로 내 과거 묻지 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뭐 어떻게 했든 탄핵을 했든 내 과거 묻지 말고 같이 뭉치자. 그게 공식화된 겁니다. 김진태 의원의 합의하에. 그럼 끝난 거죠, 저당은. 저당은 이제 탄핵은 끝난 거고, 홍준표 후보의 립 서비스만 남아있는 겁니다. 립 서비스만 그냥. 제가 볼 땐 표만 얻으려고. 그래서 뭐 탄핵 3대 세력을 노조, 종북 세력 좌익 그러는데, 참, 말이 됩니까? 탄핵 3대 세력에서요, 1대 세력은 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심재철로 상징되는 거고,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유승민으로 상징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문재인이 집권을 한다. 우리 탄핵 안 시킬까요?
새누리당 당론이요. 문재인 집권한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탄핵 준비 들어갑니다. 의석수 충분해요. 친문계 70명밖에 없기 때문에 건수만 잡으면은 그냥 제일 먼저 우리 당 조원진 의원 한석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탄핵 준비 들어갑니다. 하나만 걸리는 순간에 그냥 탄핵발이 들어가서 초단기간 안에 탄핵시키겠다는 게 우리 당 당론인데 이거 당연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좌익 세력, 지금 탄핵의 주역이라는 거 좌익 세력들이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했나요? 시작하자마자 국정원 댓글 가지고 선거 불복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탄핵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도상 한쪽이 집권하면 한쪽 탄핵시킨다. 좌우 구도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탄핵시키려고 벼르고 있듯이 당연히 좌익들도 박근혜 정권 탄핵을 벼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탄핵 주역이 아니에요. 탄핵 주역일 수가 없죠. 원래 하던 사람들인데. 탄핵을 누가 주도했냐?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신대철. 자유한국당의 그 기회주의 세력들입니다. 아니 그 세력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무대에 올라서 어깨 동무해놓고서 탄핵의 3대 주적을 척결하겠다? 이것도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자랑했는데 태극기 든 국민들 5개월 동안 한겨울에 워낙 이 힘든 트레이닝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정치꾼들의 혹세 무민에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원들과 조원진 지지자들은 안 넘어가는데 외곽했던 태극기 세력들은 다 넘어가나 봐요. 어떻게 이런 말에 넘어갑니까? 나경원하고 같이 어깨 동무한 다음에 그 손 잡고 탄핵 세력을 척결하겠다. 야, 참 정말 이 말을 듣고 모욕감이 안 느껴진다면요. 저는 그 인간의 지성과 양심 있는지 좀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기를 쳐도 이만부득이지. 결국에는 제가 다음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홍준표 후보는 대선 패배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전 여론조사 같은 거 보지도 않아도 홍준표 후보는 홍 후보를 위해서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지지자가 없고 그 정도로 바르게 정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방향이 좌쪽일 수 있고 오른쪽일 수 있지만은 지지층이 봤을 때 야, 자기 손에 감수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구나. 그랬을 때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그게 없으면서 또 비호감도는 또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홍준표 인지도 높은데 대부분 안 좋은 걸로.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걸로. 이대생을 막 패고 싶었다, 막 이런 발언들도 알려졌기 때문에 표 확장성도 없고 집중성도 없기 때문에 이미 대선 패배가 확정된 사람인데 자, 대선 패배 이후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보다도 많이 떨어질 정도로 패할 거라 보는데 그건 우리 조원진 후보가 얼마나 표를 따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표는 그쪽 표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표는 처음부터 홍준표 같은 자는 찍지 않겠다는 그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근데 홍준표가 패배해가지고 사라지겠죠. 이제 대법원 재판 남았는데 대법원 재판 앞두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쪽이 특단의 조처,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을 싹 다 긁어모으지 못하면은 문재인으로 된다고 보는데 문재인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데 홍준표가 깝죽깝죽 거릴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도망가겠죠. 도망가서 문재인 쪽에다가 내가 끝까지 안철수 표를 갉아먹어서 당선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무죄 받는데 이제 전력을 기울일 거고 무죄 받으면 또 경남지사 또 나갈 겁니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떠드는 건 별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8일 뒤면 안 보일 사람인데. 그럼 나가면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우택입니다. 정우택이죠. 그리고 이제 친박들하고 이른바 범탄핵 기회주의 친이계 이거 좀 당권 전쟁 들어갈 텐데 그 바른정당인들 또 몰려 들어오겠죠. 바른정당의 수도권들은 저 국민의당 갈 수 있고 영남권들도 몰려 들어와가지고 글쎄 지금 친박에 누가 좀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권 넘어가는 거죠. 또 탄핵 세력한테 넘어가는 거죠. 당권 넘어갔을 때 탄핵에 무슨 진실을 밝힌다? 끝난 거예요. 그건 설사 친박이 잡아도 끝난 겁니다. 친박이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경원하고 뭐 이은재 탄핵 세력과 같이 뭐 한 팀 이뤘는데 5월 9일까지 우리는 한 동지 하다가 5월 10일부터 서로 칼질한다?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어제자로 끝난 겁니다. 나경원이 무대에 김진태가 쓴 걸로 인해서 저 당은 기껏해야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듯이 박 대통령 사면을 구걸하는 정도, 사면을 구걸하는 정도로 이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원진 후보가 중도 하차하고 홍준표를 지지한다? 제도권이든 이른바 장외 운동권이든 우리는 제도권 조원진 의원과 장외 세력이 결합됐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뭐 탄핵을 뭐 태블릿 PC를 뭐 밝혀보자 뭐 그딴 얘기 떠들어 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치를 탄핵이 지금 대통령 하나의 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언론, 포탈 이 사정기관 시스템들, 방통심의 이게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게 탄핵의 이 본질 아닙니까? 이걸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홍준표한테 그냥 슬쩍 팔아 넘겨놓고서 5월 9일 이후에 다시 탄핵을 얘기한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애초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소수인데 그런 짓하고 누가 어떤 국민이 저걸 들여다 주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끝까지 그 보수파리들 홍준표에 줄선 사람들의 그 음해 협박을 버티면서 끝까지 우리는 탄핵 진실 하나 들고 가겠다. 그걸 돌파하는 거를 그래도 보겠죠. 몇몇의 다른 국민들. 즉, 탄핵을 찬성했었는데 저 조원진 후보하고 쟤네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협박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돌파한 건가? 무슨 진실을 갖고 있을 건가? 그게 먹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먹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명 국민들이 설득되고 야 정말 한번 저 사람들 목소리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확장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탄핵은 끝났으니까 홍준표에 비해서 뭐가 나오든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5월 9일날 사라질 사람의 얘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 마지막으로 진짜 무슨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끌었다고 자신하는 태극기 세력을 홍준표 쪽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무슨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는 이분이 사적 이익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명감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 내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은 태극기는 일로 간다. 그 사고 당장 버리세요. 그 사고 정말 당장 버리고, 그거 괜히 그런 말 하면서 김진태 의원 말대로 동지였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칼을 꽂고 그럼 우리도 같이 칼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발언하면은.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일로 와서 조원진 의원을 돕다가 후보 단일화 명분 삼아서 슬쩍 빠져라. 제가 김진태 의원 측근이었으면 그런 조언했을 텐데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아예 그건 먹힐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맨 앞에 나서서 정말 설쳐대지 말고 적당히 강원도만 좀 도와주고 적당히 태극기 돼서 태자도 꺼내지 말고 그냥 당원으로서 홍준표 후보 내가 진 사람이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게 정치적 도의에 맞는 겁니다. 지금은 이건 누가 봐도 배신이에요. 누가 봐도 뒤통수고. 그리고 다 논리가 말이 안 되고 어제 그 페이스북이나 뭐 저한테 문자 날라온 게 그거 아니에요. 문자 날라오는 게 거의 뭐 12조로 날라왔는데 문자 뭐 여러 명한테 보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식의 문자를 보내놓고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비를 걸어놓고서 건드리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난 방송 때 시비 건 게 아니었어요. 내가 김진태 의원했으면 이렇게 처신했겠다.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적당히 좀 하라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칼 맞았을 때 이 배신감이라는 거는 비교가 안 되죠. 홍준표 후보한테 우리가 배신감 느낄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뭐 저야 홍준표 후보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고 김진태 의원 경선 나갔을 때 제가 오히려 김진태 의원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홍준표하고 싸웠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김진태 의원이 그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경선 때 도왔던 사람들한테 홍준표 앞잡이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인간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게?
조원진 의원에 대한 의리를 떠나서요. 저한테 해보세요. 저한테 한마디. 김진태, 홍준표 변호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경선 기간 내내 내가 홍준표 얼마나 깠는지. 저한테는 기본적인 예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뭐 단체 문자지만 툭 보내놓고 그냥 못 넘어갑니다. 조용히 적당하게 정치인의 그 정도와 금도를 지키면서 그냥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뭐 조원진 후보 돕자느니 우리 당 돕자느니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서로 선만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